네. 저희 40기에 요번에 또 새로운 아가컨들도 들어오시고 또 더 들어오실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컨님이 예. 초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좀 초대를 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40기이고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시기예요. 저희가 너무나도 드디어 대한민국 체중 조절 넘버 원 브랜드 1위 브랜드를 저희가 달성했잖아요. 여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3.3 헬스클럽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0기는요 10주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내가 초대되어져서 컨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회원으로 들어와서 성장을 해서 컨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9년 동안 진행해 오는 정말 4년 이상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베테랑 컨님부터 해서 아가 컨까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자부심을 그런 느끼는 40기, 특별한 40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소양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삼천산 클럽이 운영되는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난 기수에도 같이 나눴지만 3.3 헬시 클럽 예전에는 이게 3kg에 3%를 감당한다라는 의미에서 3.3 이었다라면 지금의 우리가 가져가는 3.3 헬시 클럽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 첫 번째 3은 3번의 헬시 클럽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해독과 건강을 회복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 3.3 헬스클럽 "나 했잖아."가 아니라 3번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안내해 주고 그렇게 회원님들도 리드를 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나의 평생 건강이 내 몸에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세팅하는 그런 시기가 두 번째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습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는 최고의 인상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은 한번 같이 해 보자. 세기수는 한번 참여해 보자.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고 너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평생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나가자라고 할 수 있는 3 이고요. 두 번째 3은 첫 번째에는 저희가 세 가지의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도구예요. 저희 뉴스케 퍼마니스 세계 최고의 제품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디어리에다 적어 나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습관, 물 먹는 습관, 내가 뭐 30번 씹기, 감사일기 쓰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습관들을 해 나가는 나의 습관을 잡아 나가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안에는 너무 멋진 사람들이 있죠. 3.3 헬시 클럽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긍정적이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나, 그리고 해식관들, 또 운영진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 3.3 해식클럽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의 의미는 이렇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나눠보고요. 3.3 클럽의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사명. 저희 사명은 회원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어 평생 건강 습관을 체화시킴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 더불어 이를 통하여 인연이 되는 것이 저희 3.3 헬스클럽의 사명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각자 그룹에서 뭐 빼독도 있고 빼독을 따로 하는 그룹도 있고 또 3.3 헬스클럽 안에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그룹들이 저희가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3.3 스케이시 클럽이 가져가는 방향은요. 철저하게 리크루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여기서 최고의 임상도 만들고 습관도 만들지만 이 안에서 인생의 애프터를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게 모든 프로그램은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 회식 클럽은 뉴스킨의 또 랑연의 멋진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리크루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헬시가 리크루팅 시스템이라는 의미는요. 회원이 교육을 통해서 제품을 신뢰하고 올바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애프터를 만들고 또 우리 컨설턴트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헤어질 때 뭐 너무 막 울 정도로
그렇게 애정을 많이 표현해 주시잖아요. 또 이렇게 컨설턴트를 좋아하고 신뢰함으로 뉴스킨에 스며들어가는, 그러면서 리크루팅이 되고 이 안에서 회원으로 또 또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컨이 되고 우스컨이 되고 또 운영진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저희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들은요, 해시 회원을 초대한 스폰서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협력해서 애프터 미팅을 해야 되는데, 지난 기수에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나왔었던 것들은 컨하고 돌보미가 얼마만큼 협업을 잘했느냐, 돌보미하고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됐느냐에 따라서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회원님들을 같이 했을 때 저희가 리크루팅이 어 굉장히 잘 될 수 있었거든요. 나의 역할은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그 회원의 스폰서이신 돌보미하고 같이 함께해서 8 주간 동안 책임을 다하며 그 사람의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멋진 자리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크루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소비자가 얼마나 컨설턴트와 교감하고 반에서 활동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헬스인, 홍보대사, 또 각 식사항, 요번에는 또 이제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또 이제 독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권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컨설턴트 분들은 각 그룹에서 미팅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도 안내가 돼야 되고요. 안에서도 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 주셔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 안에서 우리 회원님들이 충분히 독려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저희 통과 수석님들이 매 기수마다 컴미팅 때마다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 반평성은 지금 그룹별로 하고요. 그룹에 인원이 너무 적었을 때는 이렇게 좀 적절하게 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칙은 그룹별로, 그리고 해당 그룹의 컨설턴트가 배정이 되고요. 여러 그룹이 섞여서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희가 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프로필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8 주간 달려오고 또 90 일간 달려왔었던 저희의 모습을, 애프터 모습을 남겼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워킹쇼. 근데 이 워킹쇼는 어 저희는 이게 저희의 가장 중요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LOI 이상의 사업자들이 우리 문화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서 이게 또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SNS에서 나눠줘서 우리의 문화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잔치 같은 곳이기 때문에요. 대상자는 단순 소비자보다는 이 사람이 사업자로 LOI 이상의 사업자들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 사업자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헬시 조직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희 3.3 헬시 클럽을 창시해 주신 우리 조기철 감독님 계시고요. 본원 원장인 최수미 더 있고요. 총괄수석으로 진현주, 강민효, 김은정, 김민주 총괄수석님 계시고요. 저희의 또 자랑이죠. 건강 자문수석님이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강민용 수석님이 계실 때 짠 하고 도움을 드리죠. 또 운동 자문수석으로는 윤나라 수석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요번 기수에도 또 윤나라 수석님이 운동으로 저희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룹 대표 수석님들이 각자 이렇게 세워져 있으세요. 그래서 각 그룹 운영진 통괄 수석님이 없으시더라도 각 그룹에 세워져 있는 그런 수석님들하고 또 소통을 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통괄 수석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또 소통을 해서 저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룹 대표의 수석은 이런 역할들을 해요. 반배정하고 한 기수에 대한 운영진과 함께 회의를 해서 진행이 됐을 때 요번에는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고, 또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그다음 기수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그룹 내 컨설턴트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그룹 공지방에 운영하는 역할들을 어 수석님들, 그룹 대표 수석님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대표 수석님들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면 좀 좋겠죠. 컨설턴트의 자격은 첫 번째는 캐시의 회원으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으셔야 되고요. 직급은 EVP,
루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경력이 1년 이상 된 시스템 사업자예요. 그래서 그룹 내에 시스템을 미참석하고 있거나 투잡자는 저희 컨설턴트를 하실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저희의 자랑 컨설턴트 복지 입니다. 우리 컨설턴트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하고 또 그 헌신 안에서 많은 분들의 또 리드해 주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근데 그렇게 모든 헌신을 했었을 때 컨설턴트의 성장이 항상 함께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신뢰를 하시고 또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렇게 근속 연수에 따라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 소양 교육과 컴미팅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인 성장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기수 시작 전에 워크샵 요번에는 9월 1 일, 2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환기수가 끝나면 저희 감사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밤미팅을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이러시거나 비디오 오퍼하면요. 어 안 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는 오프로 모일 때는 1 초가 늦으면 스타벅스로 커피를 갔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줌으로 진행하지만 줌으로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이러면 우리 감사해서 드리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의 원칙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근속 연수에 따른 감사 선물이 1년 차, 또 2년 차, 또 3년 차, 4년 차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년 차 요번에 제주도 갔다 온 거 아시죠? 예. 내년도도 또 하시고 또 이 안에서 내가 3.4 해시컨으로 성장하면서 비즈니스가 함께 성장한다라는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좀 어 우스컨이 되는 거에 대한 목표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스컨이 되면 3.3 해시컨이 된 이유가 좀 "감독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우스컨이 되면 감독님과 식사하고 티타임을 갖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 드리는데요. 요번에도 이제 저희가 또 요 우스컨은요 BA 이상 직급으로 핀업을 하셨었을 때 EVP 이하로 들어오신 분들은 EVP로 승급할 때 우스컨이 됐지만 보통은 다 EVP 이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DA 이상으로 직급으로 핀업을 하시면 우스컨으로 선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워킹쇼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워킹쇼 진행할 때 연습실 비용이나 또 의상 대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촬영할 때에도 컨수서 본인 촬영비는 무료로 해서 저희가 진행해서 이렇게 복지 우리 컨설턴트들이 헌신하는 거를 저희가 인정하고 감사의 표시들을 늘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컨설턴트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쭉 훑어볼까요? 이거는 컨설턴트들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핀 사업자라면 누구나 비즈니스적인 자세,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번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서 상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번 봤지만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조언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잘할 때 화낼 때 "사장님 저 너무 잘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가끔 어 "제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런 부분들은요. 문파고 상담을 받으면 반드시 나의 지널러지를 보고 있는 나의 시스템 안에 있는 스폰서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 같은 파트너라도 같은 스폰서인데요. 다르게 상담을 해 주세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왜 그럴까요? 각자가 처해 있는 비즈니스 상황과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도움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그런 거에 맞춰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저희 3.3 헬스 클럽은 서로에게 서로가 독려해 주는 역할들은 해줄 수 있지만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조언을 받는 거는 상위 그룹 내 스폰서님하고 해 주시는 선대기의 사적인 자리는 갖지 않는 것들이 기본적인 비즈니스적인 자세예요. 요런 게 너무나도 친한 관계가 되어져 버리면 어 예기치 못하게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갖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 회원을 내 서클로 리크루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회원만 가지고 내 반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컨설턴트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나도 정말 나를 애정을 가지고 나한테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를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 감사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예 소개자보다는 나의 스폰서보다는 나의 컨설턴트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이분하고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컨설턴트들은 절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회원분들이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칙을 내가 세워 놓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않으면 뉴스킨 비즈니스 평생 사업인데 내 비즈니스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팀에서 있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기. 그리고 적어도 내 기수 이상.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기수면 1 년인 거죠. 최하 1년 이상은 해 주셔야 3.4 헬시 클럽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져 가고 우리 회원님들이 어떻게 성장이 되는지를 컨설턴트들도 아실 수가 있고 그런 상태하면 내가 비즈니스 가장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는 기수는 내 기수 1 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코님 아셨죠? 그리고 나이거와 직급과를 막론하고 서로에게 불편할 만한 언행은 서로서로 조심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나빠하셨네요. 그러면요.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를 따지는 거가 아니라요. 누군가가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라면 내가 말한 사람이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진과 그룹 대표 수석 리드에 적극 팔로우해 주시고요. 그룹의 회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룹 대표인이 모든 일에 해시를 우선으로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룹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수석에게 미리 연락 없이 무단 지각 결석 시 컨설턴트 자격 발급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요.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진과 그룹 대표 수석의 리드에 적극 팔로우하기. 저희가 반도 한 40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 컨설턴트도 40명 그리고 그룹도 굉장히 많은 그룹들 그리고 회원님들은 매 기수마다 1,000명 정도가 들어오세요. 이 안에서 운영이 되게 될 때에는 각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가 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되는 부분들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그냥 믿어 주세요. 조금 운영진이 또 그룹 대표 수석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지언정 저희가 한 방향 정렬해서 조직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그냥 믿어 주세요. 믿어 주시고 또 건의를 해 주시면 건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수용을 해서 또 적용을 해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는 먼저 믿어 주시고 리드에 적극적으로 팔로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기 컵미팅 또 저희가 북미팅을 했었을 때 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저희가 북미팅으로 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요번에 레시피가 조금 바뀌게 되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또 이런 건강 관련되어져 있는 책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접목을 했지만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거 북미팅 하는 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성결 초대 강사님이 2 주차에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비즈니스적인 임상 만들기, 우리 컨님들의 최고의 임상을 만드는 40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저 또한 또 우리 운영진 모두가 이런 임상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또 멋진 임상을 만들어내시고 유지하시고 그걸로 비즈니스 성장을 하고 있는 최성결 사장님을 또 초대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밤 미팅에서 좀 달라지는 건요.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이 두 번이 있어요. 그때에는 컷 미팅도 밤 미팅도 휴강을 하고 전체 미팅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미팅은요. 요번에도 또 저희가 성장이 될 수 있게 내용이 쪼끔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또 티알라인 알고 먹자. 티알라인티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어요. 안명희 한의사님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또 전문의. 그리고 요번에는 달라진 거가 내가 회비를 20,000원 내고 들어왔는데 전체 미팅 OT주부터 8주, 9주간을 다 참여하면 9번을 다 참여하면 10,000원 상품권을 되돌려 드려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이 내용만 다 우리 회원님들이 다 습득하고 알기만 하시면 정말 좋은 임상을 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의 부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스토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빼먹지 말으시라고 프로그램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인의 조건 및 혜택 지난 기수부터 저희가 1 등, 2등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지난 기수부터 각 반에서 그냥 2 명. 왜냐면 1, 2 등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기 때문에 2 명을 그냥 선정을 해서 밤미팅 베이지락 쉐이크 한 박스하고 티알라이트 쉐이커를 증정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조건은 다이어를 빠짐없이 작성했는가가 기본 조건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헬시 점수를 저희가 주잖아요. 그 헬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헬시 점수 획득 방법. 1 회당 10점이에요. 전체 미팅, 밤 미팅 1 회당 10점. 그리고 OT에서 8 회 미팅이 되지만 6 회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미팅은 6 회까지 60점. 전체 미팅 60점, 밤 미팅 60점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런데 미션 강의가 지난 기수 미션 강의가 너무 좋았다라는 리뷰들이 되게 많았어요. 짧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부담 없이 듣기 시작을 해서 도움이 되고 그 안에서 리크루팅이 되신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션 강의는 다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미션 강의 14 개를 다 들으면 그냥 리크루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 회당 1 점씩 해서 14 일간 14회 모두를 다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14 회를 모두 이거를 다 듣게 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또 다 듣고 리뷰를 올려주면 또 10,000원 상품권을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션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빼독 홍보 미션을 SNS로 지인들에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돼서 빼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소통방에 SNS로 올리는 거 이런 거 뭐 또는 이제 만났는데 다이어리나 쉐이크를 들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인증샷을 찍었다든가 이러면 지인 한 명당 1 점씩 해서 7 일간 7 회를 모두 인정을 해 줘요. 이게 모두 인정해 준다라는 거가 변경이 된 거예요. 미션 강의든 패드 홍보 미션이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헬스인을 저희가 뽑고요. 홍보대사는 요거는 오해 없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대사 우리 컨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죠? 우리 컨설턴트님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었던 게 뭐냐면 열심히 하면 헬스인이 돼요. 그런데 홍보대사는 정말로 말 그대로 3.3 헬스 클럽을 홍보해 주시는 홍보대사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로 저희가 보기 시작한 것들이요. 정말 애프터가 좋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80kg 였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60kg가 되신 거예요. 네. 60kg가 되셔 가지고 이분이
그전에는 88이었는데 77 사이즈가 된 거예요. 60kg면 66 사이즈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 날씬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보다는 좀 좀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3.3 헬스 클럽이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홍보가 되고 스토리가 나눠지고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홍보대사는 첫 번째 내가 3.3 헬스 클럽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인생의 애프터를 만들 수 있는 3 주 정도는 참여를 하고 홍보대사를 도전하는 거를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상품은 바디 프로필 촬영을 고동 메이크업과 함께 해서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체 사진을 저희가 이제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 조건은 다이어리죠 또. 그리고 체지방률은 3%만 감량이 되기만 하면 돼요. 선전 조건은요. 체지방률 감량 정도 비포 애프터 사진, 일상 목이 포함이 되고요. 내장 지방 면적 감소, 근육량 증가, 사업 진행 여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걸 참고해서 운영진이 이제 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 촬영 날짜에 필참을 하지 못하면 11월 12 일이라고 날짜가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홍보대사 자격은 그냥 바꾸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사진의 비포 애프터 그리고 스토리가요. SNS에 게재가 되는 거를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홍보대사 스피치를 다음 기수에 진행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들이 홍보대사의 의무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거가 이제 개근상이에요. 돌보미도 드립니다. 그래서 개근상은 어떤 거냐면요. 각 안에서 조건을 충족한 모두에게 증정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OT 8주차까지 전체 미팅 9회 모두 출석 이 기프트 카드 10,000원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뷰상이 있어요. 리뷰상도 돌보미가 받을 수 있어요. 각 반에서 조건을 충족한 모두에게 또 이것도 드리는 거예요. 천장을 모두가 대상인 거예요. 미션 강의 14개 중에서 10개 이상 듣고 리뷰를 올려준 사람 10개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뷰를 거기서 올려주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또 10,000원권의 기프트 요 선물이 되게 빵빵하죠. 이거 모든 회원님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나눌 거는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컨설턴트님들 요번 40기 최고의 우리 컨설턴트 땡땡땡님을 만나는 그런 40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파트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많고 바뀐 것도 있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모든 회원님들이 어쨌든 참여를 하시면 전체 미팅도 참여를 하시고 강의 후기도 올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빵빵하게 선물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이번 기수부터는 다이어리를 나눠드리지 않아요. 지금 다 이제 전달을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기존에는 헬시에서 나눠줬던 거를 사업자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훨씬 더 빵빵하게 더 많이 제공을 회원님들한테 다만 열심히 참여하시는 회원님들한테 다시 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걸 독려하셔서 회원님들이 다 받아가시게끔 내 회비 2만 원을 다 그냥 돌려받으시게끔 이렇게 같이 참여하자. 참여하신 분들이 결국은 리크루팅이 되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PPT 내용은 다 방에 올려드렸어요. 소통방에. 그래서 다 각자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헬시 식단이 저희가 방향성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에 북미팅 하는 책이랑 연동을 해서 달라지는 거고 책은 저희가 소통방에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헬시 식단의 방향에 대해서 강민영 수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부터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이게 자, 다시 할게요. 우리가 옛날에 TRA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TRA 2003년도에 우리가 그 TR19이 나오기 전까지는 TRA로 헬스클럽을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제거식하고 물 먹는 습관, 그다음에 저녁 쉐이크 이런 거를 또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TR19가 나오면서 똑같이 이제 아침 저녁 쉐이크 15일 동안에 점프 스타트 기간 동안에 그거를 또 이제 강조를 했었고 챌린지가 시작되게 되면서 이제 어느 그룹에서 조금 효과가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나눴었던 또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쾌변을 하고 시작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쉐이크를 먹고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지병이 있다거나 뭐 약을 이렇게 오래 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쉐이크가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마그밀을 또 쾌변 대신에 드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건강상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물음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또 부작용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진짜 건강을 위해서 건강함을 위해서 하는 식단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헬시를 했던 거에 대한 모든 생각은 리셋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셋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희 집에는요 이런 책들이 많아요. 뭐 우유의 역습, 우유가 독이 되는 거, 몸의 최고의 의사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보면요, 책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 파마닉스가 처음 만들어진 것처럼 양약회사에서 우리가 나와서 마이클 장 박사하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파마닉스를. 그런 것처럼 베지닥터들이 있어요. 채식으로 아니 음식으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양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습관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베지닥터들도 보는 책들이 있고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맥도걸 박사, 그 다음에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 더글라스 그라함이라고 산 음식 죽은 음식을 우리가 북미팅을 했었죠. 이런 박사들의 책들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베지닥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거든요, 제가. 이런 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이 논문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하는 얘기들 우리가 이번에 북미팅을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잠깐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우리가 진짜로 날씬한 몸매를 갖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뚱뚱한 호랑이나 사슴을 본 적이 있나요?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틀리긴 하나요? 뭐 보청기를 끼나요? 심장에 펌프질을 하기 위해 인공 심장을 달거나 콩팥을 위해서 혈액 투석을 하지 않아요. 뭐 1년에 50만 마리가 암으로 죽거나 원숭이가 25만 마리가 뇌졸중에 걸리거나 수천 마리의 다람쥐가 당뇨에 걸린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동물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만을 생각해 보자고요. 비만의 원인은 독소예요. 독소에 몸속에 독소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 평생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몸에 과잉 독소가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 독소는 산성이고요. 산성 노폐물이 혈액을 통해서 뇌와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현명하죠. 그 독소가 어디로 가냐? 배와 허벅지 등 이게 지방이 많은 곳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나 이제 지켜야 될 거 하나는 인간의 8시간 지켜라. 이거는 700만 년의 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우리 몸의 DNA는 이 8시간 주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 낮 12시부터 8시까지는 섭취 주기입니다.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흡수하고 먹은 거를 이제 사용하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4시부터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입니다. 이때는 먹은 것들이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시기입니다. 자, 흡수하고 사용하는 시기에 밤 10시, 12시에 우리가 야식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아침에 배출하는 시기에 뭔가 굉장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고기 구워 먹고 굉장히 과식을 하고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굉장히 뭐 잘 산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죠. 자, 이 8시간 주기가 깨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질병과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비만이나. 아이들도 10시부터 12시,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때 잠을 안 자고 있거나 그러면 굉장히 성장이 느리겠죠. 그때 다른 걸 또 먹고 배출하는 시기에 또 먹게 되고 뭐 이게 계속 깨지면 우리의 건강한 습관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8시간 주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찬 음식을 먹어야 되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찬 음식은 오직 과일과 채식뿐이에요. 자, 콩을 익혀서 먹으면 싹이 나지 않죠. 그건 죽은 음식이에요. 살아있는 음식.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즉 생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아미노산, 이 탄수화물, 효소 이런 것들은요. 과일이나 채소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임팔라는 뭐를 먹고 자라나요? 풀을 먹고 자라죠. 이런 풀을 먹고 자라면서 수분을 섭취를 합니다. 우리 사자나 호랑이나 육식동물들은 뭐를 먹죠? 풀을 먹고 자라는 초식동물을 먹습니다. 어디부터 먹나요? 내장부터 먹죠. 그런 수분을 그렇게 통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팬지나 유인원, 우리 인간하고 99.6%가 유전자가 DNA가 같다고 하죠. 뭘 먹고 자라나요?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요. 원래는 과일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과일이 굉장히 우리 몸에는 맞는 음식이에요. 자, 근데 단 식후 과일은 독이다. 우리가 과일은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소화도 빠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요. 과일이 빨리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차고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디저트로 과일을 식후에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과일은 항상 식전에 먹던지 공복에 이렇게 먹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과 채식으로 바꿨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사람들 아니면 부상을 당했는데 그걸 빨리 회복하고 싶었던 이런 운동원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과일식과 채식 이런 비건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단 한 번의 식사가 변함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가운데 사진처럼 혈관의 기름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더 게임 체인저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다큐로 찍은 건데 절대로 단백질을 육류나 뭐 닭가슴살이나 계란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섭취를 안 해도 충분히 채소와 과일로 인해서 섭취를 할 수 있고, 그게 육류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 몸에서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꿀 거냐? 진짜로 건강한 삶. 우리가 헬시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고 날씬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 과일식을 먹는 거예요. 과일 착즙 주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철 과일을 살아있는 음식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스는 어쩔 수 없을 때, 시간이 없을 때 먹을 수는 있지만 제철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게 좋습니다. 단 열대 과일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농약 샤워를 하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대 과일이나 유전자를 조작한 것들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포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전자를 조작해서 샤인머스켓 같은 거 많이 먹으면은 정작 파괴된다 그래요. 아이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들 이런 과일들 말고 열에 강하거나 조리된 과일, 통조림 이런 것들은 제거식입니다. 과일이라고 채소라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프지 않게 먹으면 됩니다. 내가 먹었는데 아직 배가 안 찼어. 한 10시 정도 또 배가 고픈 것 같아. 그러면 과일 또 드세요. 12시 전까지는 이렇게 과일 드시고 점심에는 건강한 한식을 또 드시면 되고 15일 동안에 빼독 식단을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는 과일, 채소를 이렇게 먹으면 되고 흡수가 빠른 약간의 견과류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녁은 우리 쉐이크에 약간의 과일과 채소를 같이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 진수정님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또 PPT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진수정님이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앞으로 3.3 헬시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네, 자세한 건 제가 OT 때 우리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성님, 아까 만든 것 좀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식단에 익숙해져 있으신 분들은 패러다임과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각 시대별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분분하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변화된 부분에 함께 발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과일을 먹는 식단을 적용해 본 거고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밑에 코멘트도 달아놨어요. 12시까지 한 번에 한 가지 과일을 먹고 충분히 먹되 배부르지 않게 드시면 되고 30분에서 1시간 간격이면 충분히 과일은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열대과일, 통조림, 냉동과일, 말린 과일 이것들은 제거식이니까요. 충분하게 신선하게 살아있는 과일을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되도록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좋습니다. 사과, 복숭아, 딸기, 블루베리, 체리, 포도, 배, 당감, 참외 의아한 것들도 있죠. 배, 당감, 참외 이런 거는 거의 껍질을 안 드시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게 소화인데요.
그렇게 에너지를 갖다 쓰고 소화액을 막 만들어내고 하지 않아도 소화가 될 수 있는 음식이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없이 소화가 될 수 있고요. 이 배설 주기에 아까 강수성 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소화된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배설 주기에 배출에 힘을 써야 하는데 또 뭔가 든든한 아침 식사라고 해서 보통 뭐 시리얼에 우유 먹고 또 피곤하니까 카페인 섭취하고 아니면 아침부터 든든하게 한식을 막 드시고 이러면 하루를 보내는 에너지가 다운이 돼요. 최근에 제가 그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식단을 하다가 끝나자마자 일반식을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이 머리에 있으니까 진짜 그런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당뇨 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우리가 과일을 언제 먹냐면 식사도 몇 끼니 다 하고 간식으로 과일을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식사 대신 과일로 끼니를 드시게 되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바로 또 소멸되는 혈당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당뇨가 있으셔서 너무 걱정이 되시면 원래 하던 식단대로 하시거나 일반식, 한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전 식단이 시작이 되고요. 점심 식단은 15일과 75일이 달라요. 첫 15일은 쉐이크랑 탄수화물 채소랑 계란 흰자를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일이 지나서는 75일 동안 반찬이 여러 가지 갖춰진 일반식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된 식단에는 이것만 달라요. 그냥 일반식으로 한번 바뀌는 것만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요. 또 쉐이크가 15일 지나서는 하루 저녁 한 끼만 쉐이크이기 때문에 티알라인티 패키지 하나 안에 오는 쉐이크 총 8박스, 선물까지 8박스가 오죠. 그걸로 충분히 90일을 보낼 수 있어서 추가 구매해야 되는 그 복잡함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추가 구매를 위해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 좋았지만 조금 저는 이렇게 심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식단은 그럴 수 있고요. 점심 드실 때 쉐이크 먼저 드시고 채소 간식을 드실 거고요. 탄수화물 채소는 단호박, 감자, 고구마를 말합니다. 그래서 GI 지수랑 GL 지수를 같이 보면요.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게 단호박이고 감자, 고구마 순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감자나 고구마는 중간 사이즈로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드셔주시면 되고 단호박은 미니 단호박 있죠? 미니 단호박 사이즈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드셔주시면 되고요. 되도록 조리법은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채소에 있는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포만감도 더 들고 많이 먹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어프라이 같은 걸로 조리를 하게 되면 수분이 다 날아가서 뭔가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좀 단 고구마 같은 경우는 더 달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쪄서 드시는 걸 추천하고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계란은 하나에서 3개 정도 흰자를 드셔주실 건데 노른자를 드시더라도 하루 한두 개로 제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끼 영양은 쉐이크에 충분하게 6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배가 부르면 꼭 간식을 다 채워서 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배부르지 않게 먹는 것을 계속 강조할 거예요. 기존 식단에서는 배부르게 먹어라, 계속 먹어라 했었는데 채소도 코끼리만큼 먹으면 살이 찝니다. 왜냐면 위가 늘어나서 일반식을 할 때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위가 늘어나면 위벽을 보호하는 호르몬이 그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위가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부르지 않게가 관건이에요. 그다음에 오후 간식은 3, 4시쯤에 먹는 걸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복감을 없애고 그래서 중간 텀에 칼로리를 채워주고 먹어주고 저녁에 폭식하지 않게 오후 간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때 채소와 견과류를 드실 건데요. 과일 드셔도 되지만 견과류랑 같이 먹으면 또 가스 차요. 과일을 만약에 이때 드시겠다 하면 2, 30분 정도 텀을 두고 드셔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채소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고 일반식도 많이 먹게 되니까 배부르지 않게 적당히 드셔주시는 게 포인트이고요. 견과류는 시중에 나와 있는 하루경과 같은 우리 베러피게도 있죠. 한 봉지 정도면 충분하고요. 어, 건강한 지방산 섭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봉지, 한 번에 한 봉지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안에 들어있는 말린 과일들 있죠? 건포도 같은 거, 그런 베리류 말린 과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당도가 높으니까 빼고 드시게끔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견과류 중에서도 땅콩은 특히 렉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몸에 독소를 더 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땅콩은 많이 먹으면 설사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땅콩은 좀 삼가 주시고 한 번에 한 종류만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호두나 또 아몬드나 이렇게 다른 종류의 견과류가 붙어 있을 경우 산패될 확률도 되게 높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처럼 한 번에 한 종류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채소랑 견과류를 먹었는데 더 허기지다. 채워지지 않는다 공복감이 그러면 탄수화물 채소나 계란 흰자를 더 드셔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단인데요. 저녁 식단이 잠시만요. 저녁 식단은 쉐이크랑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될 거예요. 쉐이크랑 함께 단백질을 드실 건데 계란 흰자로 드시게 될 경우에는 흰자를 2개에서 4개 정도 드시면 좋겠고요. 그럼 단백질이 한 10g에서 20g 정도 충족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두부는 반모에서 한모. 두부도 칼로리가 꽤 높아요. 그리고 배가 부르고 그래서 반모에서 한모 정도. 그리고 소고기나 연어나 닭가슴살 같은 고기는 손바닥만한 정도의 덩어리로 한 덩어리 드시면 되고요. 그람수로 보면 보통 100g 정도가 되거든요. 100g 정도 같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또 생기실 거예요. 첫 15일은 해독 기간인데 고기를 먹어도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기실 건데 사실 TR90는 해독을 하는 제품이 아니죠. 체중 조절을 하는 제품이고요. 점프 스타트가 독소를 빼는 제품이 아니라 식욕 조절도 해주고 체지방을 태우고 이렇게 부스트 역할을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15일 동안 식단을 조금 잘했을 때 빠른 체중 감소의 효과를 보게 되는 기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저녁 식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질리지 않게 맛있게 해 드시되 직화구이나 과도한 양념을 해서 드시는 것만 제외해 주시면 되겠고요. 쉐이크랑 단백질원을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그럼 채소 간식을 더 드셔주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활동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이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외하는 게 살을 빨리 빼고 살이 찌지 않게 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7, 8시 이후에 뭐 과식을 한다거나 야식을 하게 되면 취침 전까지도 계속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요. 이걸 또 처리하느라 몸에 부담이 가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7, 8시 전에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해 주시고 다이어리를 올리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식단에 대한 변화를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는 다이어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먼저 헬시에 등록하시면 그 1,000원에 사시거나 헬시에 등록하시면 한 부씩 증정했던 다이어리는 8주 분량이었습니다. 그쵸? 8주 분량이었고요. 다 쓰고 나면 한 권을 더 구매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40기부터는 90일 분량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겉 표지에는 버전 5, 버전 5로 출시가 되는 걸로 표기가 될 거고요. 8주까지 정보글이 다 끝나면 8주 뒤에 28페이지에 기입란이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90일치로 바뀌었고요. 가격은 2,000원 예정되어 있고 MBM몰에서 18일부터 구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일에 다이어리 그 인쇄소에서 배송이 오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17일 저녁부터 아니면 18일부터 구매 가능하고요. 앞에 롤모델이랑 나의 비전 서약서는 같아요. 여기가 업그레이드 됐죠? 최성분 기록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4주차, 8주차, 12주차
이렇게 4번의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더 기입란이 추가가 되었고요. 비포 기록 남기기는 이 측정 칸 옆에 있는 게 뭔가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앞쪽으로 당겨왔어요. 그리고 사진의 예시를 팔을 올린 것과 내린 것 모두 다 넣어드렸습니다. 유해 음식 가이드라인 똑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1주차 정보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걸 OT로 가져왔어요. OT 때 전체 미팅에서 내 몸 살리는 먹거리 강의가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정보를 OT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왜 해독이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가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옮겨왔고요. 추가된 건 내장 지방 레벨에 따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는 돌보미 분들이 회원들과 만났을 때 같이 읽어보고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밤 미팅에서는 모든 회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원들이 들어와서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전체 미팅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밤 미팅에서 다이어리 리딩을 하지 않을 겁니다. 40기부터. 그래서 돌보미 분들이 만나서 이 내용을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 돌보미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말 지나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OT주의 삶의 질 평가해보기가 있죠. 요거 돌보미 분들이 만나서 점수 체크도 같이 해보게 하고요. 컨설턴트 분들은 밤 미팅에서 습관 성형 프로그램을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 밤 미팅 때 이 습관 성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밤 미팅 때 터치해 주실 거고요. 다이어리 예시는 쓰는 날 바로 앞으로 가져왔어요. 앞쪽에 있고 뒤에부터 쓰기 시작하니까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져오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 이렇게 OT주 기입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주차 되면요. 1주차에는 TR9T 알고 먹자라고 하는 전체 미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마넥스 UGS 공정과 TR9T의 어떤 8가지 특징, 8가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1주차로 OT주랑 바꿨습니다. 습관 성형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OT주에 저희가 습관 성형하는 부분은요. 다이어리 쓰는 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같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고요. 식단을 조절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자연식과 규칙적으로 먹고 조리 방법도 바꾸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 한 번에 다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습관은 양을 줄이는 거예요. 한 번에 먹는 양을 적정량을 먹는 것을 연습하는 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해요. 그래서 OT주의 습관 성형으로 30번 씹기를 가져왔습니다. 30번 씹음으로써 빨리 먹거나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들을 고쳐나가 보자라고 하는 게 OT주 습관입니다. 그리고 1주차의 습관은요. 1주차에는 3, 4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인 식사하기. 그래서 이제 알람도 맞추고 거창하진 않더라도 간단하게라도 그 매 알람 시간마다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독려할 거예요. 원래 1주차에는 물 마시기 습관이 있었는데 평소보다 이 빼독을 시작하면서 1, 2주차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물량을 굳이 이때 늘리지 않아도 평소보다는 물 섭취량이 늘어나는 시기예요. 우리 컨센분들 패러다임을 바꿔주세요. 제가 분명히 첫 주에는 다이어리 쓰는 것만 강조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매기수 말씀드려도 물 인증샷을 요구하는 컨센들이 계시더라고요. 물 인증샷은요, 2주차부터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2주차에 일반식이 시작되고요. 이때부터 물 마시는 걸 강조해 주셔도 늦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강박을 좀 버려주세요. 2주차에 일반식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먹는 제거식들의 칼로리가 이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죠. 내용 중에 하나만 삭제가 되었고요. 습관 성형으로 물 마시기 2주차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2주차부터 물 마시기 강조해도 늦지 않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3주차 TR9 내용 그대로예요. TR9 내용 그대로이고 습관 성형에는 운동 습관 만들어 보는 거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4주차 세트 포인트 내용도 똑같고요. 3주차보다 운동량을 늘리는 거, 요거는 똑같은데 저녁은 반드시 쉐이크로 마시는 거를 4주차부터 많이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요, 좀 해이해지는 시간이라서 다이어리 쓰는 것도 좀 느슨해지고 저녁에 약속도 잡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감량하는 90일 동안은 타협 없이 쉐이크를 먹을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5주차에 갈바닉 똑같고요.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림프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4주차보다 운동량을 늘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6주차에 저염식 하는 거 똑같고 의도적으로 저염식 하는 거 그다음에 5주차보다 운동량 늘리는 거 똑같아요. 습관 성형은 6주차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독을 하는 90일 중에 12주 중에 앞에 6주 동안 건강한 습관을 연습하면 뒤에 6주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7주차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언급과 대사증후군, 자가면역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감독님께서 평생 건강 습관에 대한 평생 건강 세팅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빼독이 끝나고 나서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요구가 먹어야 되는구나, 필요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7주차에 이 내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8주차 삶의 질 평가하기 있거든요. 이것도 돌보미 분들이 하실 거고요. 습관 성형은 없습니다. 이렇게 8주가 끝나고 나면 28페이지의 기입란이 쭉 뒤로 있어요. 쭉 있고, 네, 빈칸이 있고 이렇게 다이어리가 바뀝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3.3 헬시클럽 숫자의 의미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접하면 다 외우기는 한 번에 외우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나누고 보시다 보면 이것도 브랜딩으로 정착이 될 것 같아요. 91분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권을 구매해서 그냥 심플하게 그것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고생하신 저와 식단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도와주신 강민용 총괄수석님과 윤나라 수석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소양교육 그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진수장님, 네. 5분 쉬고 할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맞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전체 미팅에서 사실 저희가 저번에도 메인 강의 전체 강의 끝나고 이제 운동을 같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컷님들이 다른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앞 화면에 꽉 차 있거든요. 저희가 컷 미팅을 하고 그다음 메인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윤나라 수석님께서 열심히 운동을 안내를 하는데 저희 컷들이 다 그냥 화면에 앉아 있으면 회원님들도 그냥 보는 건가 보다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자체가 화면 안에서 막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리엔테이션 날 첫날은 회원님들이랑 처음으로 컷미팅이 아니라 밤미팅에서 만나는 날이니까 오리엔테이션 날은 얼굴도 갈바닉도 하고 옷도 정장입니다. 그냥 티 말고요. 여기 면 티 이런 거 말고 정장 느낌이 나는 깔끔한 전문가다운 복장을 하시고 얼굴을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오리엔테이션 날은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다음 주 1주차부터는 얼굴 준비하시고 1주차부터는 저희가 운동복을 입고 만나요. 그래서 컷미팅 같이 하시고 메인 강의 들으시고 끝에 이제 운동을 하는 시간에 저희 자체가 그 화면 안에서 막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회원님들도 따라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주차부터는 저희가 운동복 입고 만나시는 걸로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컷미팅이 시작하기 전에 집에 도착하셔서 운동복을 입고 계셔야 된다는 소리겠죠. 밖에서 데모하시다가 중간에 컷미팅 들어오시는 건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아까 하시던 거 연결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서에도 조금 변화를 줬어서 요거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기존에 구비한 제품을 골라주세요. 헬스에 처음 오신 건가요? 이 메뉴는 원래 있었고요. 이 밑에 시작 날짜가 언제이신가요?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컨설턴트 분들이 돌보미 분들께 굳이 언제 시작이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접수 그 배정표를 받으면 회원별로 거기 나올 수 있게끔 질문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병원약 복용 중이시거나 불편하신 것도 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컨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적어주세요를 했고요. 돌보미 방에서 소통할 내용을 이따가 요거 빼고 하시면 되니까 이따가 안내해 드릴게요. 헬스인 넣어놨고요. 헬스인 조건이랑 홍보대사랑 그리고 개근상 돌보미 분도 받을 수 있고요. 리뷰상 이것도 돌보미 분들 받을 수 있게끔 넣어놨고 헬스인 홍보대사 개근상 리뷰상 내용 다 읽으셨나요? 라고 해놨어요. 하지만 돌보미 방을 만드시면 한 번 더 확인하셨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톡방이 2개가 생기게 될 건데 하나는 공지방이고요. 하나는 소통방이다라고 미리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접수하는 회원들께서 보고 들어오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카톡방 운영편, 헬시컨 역할 카톡방 운영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저희가 총 3개 만들어지잖아요. 소통방, 돌보미방, 소통방, 공지방 이렇게 만들어지죠. 돌보미 방에는 제일 먼저 만드실 거예요. 배정을 받은 다음에 어떤 분들을 초대하시냐? 시스템 스폰서를 초대하시면 돼요. 스폰서들을 초대하고요. 그 중에서 좀 활발하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께 뭐 다이어리 반장이나 물 반장이나 또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해 보세요. 반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반장으로서 위임하시고 부탁하시고 커피 쿠폰도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 운영비가 35,000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소통방을 잘 활발하게 돌릴 수 있도록 재량껏 쓰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랑 회원의 상태 파악하실 거고요. 돌보미 방에서요. 그리고 회원들이 소통방에서 돌보미들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회원들이 다이어리를 올리는지 물을 마시는지 볼 거 아니에요. 자기 회원들 거를.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독려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돌보미 방에서 또 소통하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미팅이랑 반 미팅이랑 4주차부터 듣는 4주, 5주간 진행되는 미션 강의. 이 3개가 실상 제일 중요해요. 전체 미팅에 들어오고 반 미팅에 참석하고 미션 강의를 들어야지만 뉴스킨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고 더 뉴며드는 거야. 내 컨설턴트가 좋고 다이어리 피드백도 정성스럽게 받고 내 반에서 동기들과 열심히 재밌게 활동하고 이런 걸로도 뉴스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사실상 리크루팅이 되려면 미팅에 참여하고 강의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수에는 컨설턴트 모두가 이걸 많이 강조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 미팅 할 때, 매주 반 미팅 할 때 회원분들한테 주제를 주고 스피치를 시킬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체 미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를 듣고 나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냐, 뉴스키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돌보미 방에 공유해 주시면 돼요. 누구누구 회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만났을 때는 이런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하실 거고요. 그리고 후원자 방, 그 돌보미 방에서 헬시 점수, 개근상, 리뷰상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투명하게 점수를 오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방이고요. 공지방은 그룹 대표 수석님들이 운영하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소통방 컨설턴트 분들 잘 들어주세요. 아침 7시에 오픈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라떼는 6시였거든요. 근데 6시가 좀 이르다 해서 7시로 바꾼 거예요. 근데 7시인데도 지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고자 리드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늦게 일어난다. 이 보여요, 사실. 저는 그런 걸 너무 잘 보이던데 다른 회원님들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늦게 일어나는 거 너무 말이 안 되죠? 7시에 올려야 할 내용을 소통방에 잘 올려주세요. 그리고 채팅방 상단 고정 기능으로 이 내가 운영하는 소통방이 1번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여기서 말하는 수시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5분이에요. 5분에 한 번씩 봐요. 카톡에 그 빨간색 1이 떠 있는 걸 잘 못 봐요.
그래서 보는데,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 소통을 하고요. 운전할 때는 글을 쓰기가 좀 불편하니까 음성 녹음으로 소통하기도 하거든요. 회원님, 저 운전 중이에요. 이러면서. 그리고 회원들이 서운해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뭔가 놓치는 리액션이 없는가 한번 잘 봐주시고요. 내가 부득이하게 미팅이나 데모니나 하시게 되면 보통 2시간 정도를 이제 소요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일을 하러 다녀올게요 라고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하는 일의 어떤 모습, 뉴스킨 사업을 노출하는 시간, 그 계기도 삼으시고 또, 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해가 되게끔 내가 지금 방치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생각하게끔 올려주신 다음에 2~3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돌아와 주세요. 이제 헬스에 애정이 없으신 분들은요, 5시간이고 7시간이고 소통방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는 헬시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원들을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비우는 동안 부컨, 반장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겠고, 각 밤마다 그 각 그룹의 팀의 리더분들이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지난 기수에 저희 팀 방에 들어가서 컨설턴트 분들이랑 협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면 돼요. 그래서 리더분들께 어떤 비즈니스 리딩이나 제가 좀 바쁘고 이럴 때 도와주실 수 있냐라고 좀 부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는 내용의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면 좀 틀린 대답을 할 수도 있게 되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이어리가 20시부터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20시부터 22시까지, 8시부터 10시까지 올라오는 다이어리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다이어리를 전체적으로 막 피드백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차에 목표하고 있는 습관 성형에 맞춰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의 막 편지를 쓰세요, 피드백을. 그럼 20명 되는 회원들한테 전부 편지를 56일 동안 계속 쓰면 얼마나 피로도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융통성 있게 다이어리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다이어리 피드백 올리고 긍정 암송하고 물인증샷 올리고 이런 것들을 출석부에 이모티콘을 달아서 뭔가 반의 활동을 더 독려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시고 그걸 했더니 반의 활동이 독려되기보다는 더 기세가 꺾이는 것 같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소통방 지원비 35,000원은 지난 기수에 이렇게들 쓰시더라고요. 오프라인 모임 때 오시면 파마넥스 제품들을 선물로 드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지방에 올라오는 정보글 중에 단어를 빈칸을 만들어서 맞추는 사람한테 이모티콘을 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북컨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뭐 본인 이모티콘을 사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용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통방을 많이 붐업시킬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보시고 35,000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룹 대표 수석님들은요. 오픈 톡방으로 공지방을 만드셔서 개인톡으로 반 배정 받은 다음에 개인톡으로 인사 보낼 때 그 링크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반 채팅으로 만들면 우리는 편해요. 만드는 사람도 편하고 초대되는 사람도 편하긴 하지만 잘못 초대되었거나 또 부정적인 얘기가 올라왔을 때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픈톡방은 잘못 초대되었거나 이상한 얘기 올라오면 채팅을 가리거나 강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오픈톡방으로 공지방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기수부터 그룹 대표 수석님들이 반을 다 통합해가지고 공지방을 하나로 운영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더 추가로 정보글 이외에 공유하고 싶은 것들도 다 공유했고 모든 반이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룹 내 어떤 티업도 하고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2번 9시 15시인데 일하다 보면 시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융통성 있게 올리실 수 있을 때 정보글 2번 놓치지 않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다닥 올리시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좀 센스 있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 공지사항들 있죠. 워킹쇼 일정이나 프로필 촬영이나 또 이제 매주 이루어지는 미팅에 대한 공지들을 올려주시고 회원들은 공지방에 글쓰기를 잠금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보글은 제 말투이니까 변경해서 올려주세요. 자, 반 미팅은요, 제가 매주 습관 성형에 맞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여기 다 썼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가컨이신 분들도 그냥 먼저 보고요. 미팅 준비만 하시면 충분히 반 미팅 운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 주차 한번 미리 보고 연습하세요. 특히 여기 5주차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이시나요? 컨쌤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등, 다리 갈바닉 임상들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빼동만 하는 것보다 갈바닉 관리를 병행했을 때 시너지를 티업하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사진 자료들을 PPT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 미팅이 이번 주에 뭐가 되는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멍 때리고 있다가 다른 반에 비해 퀄리티가 낮은 반 미팅을 하게 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8주 차에는요, 저는 그룹 단위로 합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드는 위드, 마더면 마더. 그래서 그룹 대표 수석님이 마지막 반 미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상 컨설턴트 분들이 진행하는 마지막 반 미팅은 7주 차이죠? 7주 차. 8주 차에는 헬시인들을 발표를 해주시고, 각 헬시인마다 스피치를 들어보는데, 한 사람당 30초에서 1분이 넘지 않도록 돌보미 방에 미리 준비를 시켜서 간결하게 8주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룹 내에 있는 시스템들을 티업해 주세요. LY 스쿨이나 아니면 뷰티 시스템이나 특히 남은 4주간 무너지지 않도록 빼독 시스템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0기에 같이 함께한 컨설턴트 분들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고 마무리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반 미팅 매주 먼저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체크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매 주차 무엇을 중점으로 체크할 것인가예요. OT주는 습관 성형이 다이어리 쓰기 그리고 30번 씹기이죠. 그래서 꼼꼼히 잘 기록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제거시, 수면 시간, 소변 횟수 다 터치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편지를 쓰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매 주차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 있죠? 우리 사업 설명하러 나가도 내가 다 말하는 것보다 초대하기 위해서 참는 것들도 있잖아요. 매 주차, 나의 피로도, 그리고 회원들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그릇. 회원들이 한 번에 다 말한다고 다 고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적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OT주에는 잘 썼는가, 특히 감사일기 칸. 감사일기 보면요. 이 회원이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꼭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1주차에는 이 사람이 시간대별로 규칙적으로 잘 먹는가 다이어리에 먹는 시간 적는 칸 있잖아요. 이걸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알람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오후에 견과류랑 채소 간식을 못 먹어. 그럼 견과류라도 먹게. 견과류라도 먹게. 간단하게라도 건너뛰지 말 것을 강조해 주세요. 뭔가 배가 안 고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해서 건너뛰면 분명하게 저녁 때 다른 게 먹고 싶고요. 건강식을 먹더라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2주차부터 물 습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물량, 소변 횟수, 점심, 그 일반식 시작되니까 식단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3주차에는 이제 운동 칸을 매일 없었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운동 칸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독려해 주시면 되고요. 4주차부터 남은 4주간은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셔도 회원들이 4주 동안 계속 받았던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차별로 다이어리 체크해 주시고 식사 내용에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면 되냐면 식사 시간대가 규칙적인지 이 사람이 규칙적으로 먹고 있는지 우리 1주차 습관이 규칙적으로 먹기죠. 중요해요.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에너지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혈당을 그 음식 에너지원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얻은 혈당을 인슐린이 또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혈당 곡선이 완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식욕 조절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게 먹으면요, 우리 몸이 예민해져요. 얘가 또 언제 굶을지, 언제 많이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때 저장해두자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굶다가 먹으면 조금 먹어도 그 전부 다 칼로리로 축적이 돼요.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강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하루 세 끼, 간식. 하루 세 끼라고 하면 이제 아침엔 과일식, 점심에는 빼독식이나 건강식이나 일반식, 그리고 오후 간식, 저녁에 저녁 식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총 4끼죠, 그러면? 사실 오전에는 끼니라고 하기보다는 과일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것들을 규칙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량이 줄어들면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다음에 음식량을 늘렸을 때는 기초대사량을 또 쉽게 안 올라가요. 그래서 살이 찌는 체질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기초대사량이 1300인데요. 1300에 운동까지 하면 500칼로리가 더 소비가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한 4, 500칼로리가 소비가 되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한 2200칼로리를 하루에 소비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이 1000칼로리 미만으로 먹으면 살이 오히려 더 안 빠져요. 더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적정량 1500 정도는 내가 소비하는 칼로리에서 한 500 정도 칼로리만 다운시켜서 먹어주면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칼로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설명할 일은 없지만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횟수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기초대사에 대한 기본 상식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숨만 쉬어도 내 몸이 돌아갈 때 쓰는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요. 그때 쓰는 에너지량이. 그래서 적게 먹으면 최소한의 에너지로만 우리 몸의 공장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익숙해져 버리면 그 작은 기초대사량을 초과하는 에너지는 전부 살로 축적이 되죠. 그 다음에 제거식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식단에서 아까 안내해드렸던 것 중에 열대과일, 통조림, 말린 과일, 또 그 고기 먹을 때 직화구이, 양념 이런 것들은 제거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지 봐주시고 일반식 하실 때 떡국, 김밥, 국수 이런 반찬이 없는 탄수화물만 있는 단품 식사를 하고 있진 않은지 봐주세요. 카레도 건강에 좋긴 하지만 사실 카레만 먹게 되잖아요. 카레랑 밥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식사는 여러 가지 반찬을 갖춘 밥이죠, 밥. 그렇게 드시고 계신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자는 부분에서는 8시간 정도를 자야 진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뭐 4시간을 자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 6시간을 기준으로 6시간 미만으로 자게 되면 다음날 그렐린이라고 하는 배고픔 호르몬이 너무 왕성해져요. 그래서 식욕 조절이 잘 안 되게 돼요.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잠이 부족한 날은 자꾸 뭐가 땡겨요. 당 땡긴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배가 부른데도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6시간 이상 잘 자는지 요거 봐주시면 되겠고 시간을 6시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지 그때부터 자는지 요걸 확인해 주시고요. 강수성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역력이 증강되고 체지방이 분해되고 근육이 만들어지고 각종 호르몬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부터 2시이기 때문에 이때 잠을 자야 티알라인티나 식단이 없어도 살이 빠질 수 있는 요건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잠을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대부분 늦게 자잖아요. 최소한 12시 전에는 잠들어 주세요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예 잠을 못 자는 것도 불면증이고 자다가 중간중간 계속 깨는 것도 불면증이에요. 잠에 못 들다가 한참 있다 자는 것도 불면증이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케이스에 따라 제품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잠에 잘 들지 못하거나 중간에 깨는 이런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상태는 신경 전달 물질인 칼슘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똥 마렵다, 배고프다, 잠이 온다 이런 신호 체계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포뮬러를 좀 추천해 주시면 이게 잠자는데도 저도 봄포뮬러 먹으면서 통잠을 자게 됐거든요. 평생 저는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감각이 예민하구나. 그래서 자면서도 핸드폰 불이 켜지면 눈을 뜨고 진동 소리도 잘 듣는구나 했는데 봄포뮬러를 먹고 난 이후에는 통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마음이 뭔가 불안하거나 이런 걱정거리가 많을 때도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코티트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량은요, 본인 체중에 30ml를 곱하면 적정량이에요. 그래서 50kg이신 분들은 30ml를 곱하면 1500ml가 적정량이거든요. 그래서 요 물량, 사람에 따라서 무조건 2리터 이상을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커피 마시듯이, 우리 뜨거운 커피를 꿀꺽꿀꺽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듯이 천천히 마시는 게 몸으로 물을 다 보내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꿀꺽꿀꺽 물을 먹을 때는 전부 소변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물을 3리터를 먹어도 꿀꺽꿀꺽 먹으면 몸에 쌓이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평소에 물을 먹던 양보다 늘리게 되면요. 3, 4주 정도는 항상성에 의해서 소변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소변 횟수가 8번을 초과했을 때, 그리고 5번 미만일 때는 물량을 줄이거나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변 횟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2리터가 적정량인데 2리터를 먹었더니 8번이 넘게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먹는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꿀꺽꿀꺽 드시나요? 점검해 보시고 천천히 먹는데도 소변 횟수가 많아요 라고 하면 항상성에 의한 걸 수도 있고 3, 4주가 지났는데도 적정량을 먹는데 소변 횟수가 계속 8회 이상이야. 이러면 이 사람의 적정량은 2리터 이하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의 수를 보고서 코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산상 2리터가 적정량인데 2리터를 다 먹는데도 소변 횟수가 5회 미만이다. 그러면 적정량은 2리터 이상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물을 많이 먹으면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과일을 더 많이 드셔주시라고 추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채소도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채소들이 있고요. 그런 채소들은 또 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쳤다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살아있는 음식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과일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채소라고 써 있지만 제가 이거 과일로 바꿀게요. 네. 그다음에 끓인 물이나 차나 커피나 음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물을 먹는 건데 미네랄이 없어요. 그래서 물 먹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 맹물은 전혀 못 먹겠어요라고 하면 딥시 플러스를 추천해도 너무 좋고요. 현미차나 보리차 도 너무 좋고 뭔가 그 액체를 마시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스플래시도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변 5, 6회가 적정하고요. 8회까지도 정상 범위로 봐요. 8회가 넘어가면 생각하시면 되고 8회를 초과하는 거는 빈뇨, 자주 보는 걸 빈뇨라고 하거든요. 빈뇨이신 분들은요. 원래 빈뇨이셨던 분들은 비뇨기계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차 타고 멀리 가면 꼭 휴게소를 매번 들리시나요? 좀 원래 방광이나 비뇨기과가 약하셨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요. 방광염은 10회 이상 소변을 보면서 통증과 그다음에 피, 혈액이 나오는 게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병원을 방문하게 안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장 얘기했는데 그냥 잘 부으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신장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진단명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잘 평소에 부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잘 부어서 그렇다. 그냥 다 드셔주시면 돼요. 원래대로 드셔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을 보든 3일에 한 번을 보든 일주일에 한 번을 보든
평소에 묵직하고 불편하고 무겁고 혹은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이 있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기간에 상관없이 잔변감도 없고 뭔가 묵직하게 배가 아프고 이런 게 없으면 변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간이 늘어나면 자기가 변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과일이나 채식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평소에 먹던 식단과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장내에서도 이것에 발맞춰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진짜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 포드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드맵. 포드맵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또 변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 식단을 하실 때 포드맵이 적은 과일을 드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비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변의 형태가 바나나나 가래떡보다 얇은 단계부터 그 아래로예요. 손가락만큼 나오거나 쌈장처럼 퍼지거나 아예 물설사 이런 경우도 변비거든요. 이런 분들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변으로 다 수분이 같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장균이랑 유산균이랑 으쌰으쌰해서 변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산균이 부족하니까 변이 바나나까지 못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께 어떤 솔루션을 드리면 좋으냐면 구운 고기, 직화구이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밀가루, 인스턴트 이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시라고 안내해 주시고요. 메타나 PCC, 화이버넷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화이버넷이나 음식으로 치면 고구마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똥의 형태를 굵게 하는 식이섬유예요. 근데 원래도 굵게 보는데 굵어서 힘든 사람한테 화이버넷이나 고구마를 추천하면 항문이 찢어질 수 있겠죠. 이거 알아주시고요. 구운 고기, 밀가루 인스턴트는 장내 환경을 해치는 3인방 트리오예요, 트리오. 1순위는 항생제이고요. 음식에서는 이 세 가지예요. 구운 고기 한 점, 직화구이 한 점, 담배 60개비와 같아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밀가루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소장이나 대장 그 융털 사이사이 벽에 착 붙어가지고 유해균의 음식이 되거든요.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누수가 생길 수도 있겠고 당연히 가스 차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인스턴트 말로 할 거 없고 라면 한 개당 담배 20개 피. 그럼 우리 직화구이, 숯불구이 10점 먹으면 담배 몇 개 먹는 거예요? 600개 먹는 거거든요. 담배 발암률이 그렇게 똑같아요. 되게 심각하거든요. 이거 알려주시고 반대 또 변비인데 변이 우리가 흔히 아는 변비 변이 딱딱하게 나오고 이런 분들은 장이 너무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안에서 문제인 건데 너무 많이 하니까 똥으로 같이 나가야 될 수분까지 흡수해가지고 변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매운 거, 짠 거, 술, 커피, 탄산처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나나, 음식으로는 바나나, 그리고 뭐 샐러리도 사실 변이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바나나가 좋은 것 같고, 파마넥스 중에서는 알로에겔 PX 이렇게 같이 먹어주면 변이 부드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차고 복부팩만 있고 막 이럴 때는요. 딥시 플러스를 물에 희석해가지고 좀 낮은 농도의 미네랄을 넣어주면 도움이 되는데 딥시가 없다 그러면 포카리 스웨트처럼 전해질 음료로 드셔주시게끔 해주시고 복부 따뜻하게 찜질하거나 뭐 복부 운동을 해주거나 갈바닉 해주거나 이렇게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포드맵이 많은 음식을 줄이도록 안내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이버넷이나 티알라인 티를 먹어도 일시적으로 대사가 촉진되면서 변비가 올 수 있는데 위에 세 개 증상 중에 하나겠죠. 못 보거나 뭐 무르게 보거나 가스 차거나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또 컨방에서 물어봐 주시고요. 헬스 매뉴얼이나 다이어리에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공지방에 안내되는 정보글을 참고하시면요. 일반인들이 쉽게 모르는
잘 모르는 정보들을 충분히 많이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않고 반 운영에 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가콘 분들은요. 그리고 정보를 잘 읽어보시고 정보 글에 있는데도 공지방을 리딩 안 하셔가지고 컨방에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화를 내요. 공지방 리딩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